네, 안녕하세요. 이지 교과서 수학입니다. 오늘은 비례식을 알아볼까요와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 있으면 이지 수학 홈페이지에 게시글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사진작가 직업체험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하려고 합니다.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자, 표를 보고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 세로의 비를 각각 구해보세요. 자, 사진기 있는 화면은 가로가 6, 세로가 4. 컴퓨터는 18, 가로 18, 세로 10이네요. 가로 대 세로를 하면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6 대 4, 18 대 12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서 구한 두 비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비교해보세요. 비율은 분수로 표현해볼까요? 4분의 6과 12분의 18이죠. 근데 둘 다 약분이 가능한 게 보여요.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2로 약분하면 2분의 3, 6으로 약분하면 2분의 3. 똑같죠? 자, 이거 둘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비율이 같은 6 대 4, 18 대 11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둘 다 같으니까 같다는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6 대 4, 18 대 12 사이에 우리가 는이라는 표시를 넣어줘서 같다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빼고 는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는을 사용하여 6 대 4는 18 대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비 또는 비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는이 포함이 되면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용어 단어 차이를 잘못 쓸 때가 있는데 중요해요. 는이 있을 때는 비례식이라고 해요. 자, 6 대 4는 18 대 12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이 뭐냐면 식에서 가장 끝쪽에 가장 왼쪽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두 친구를 외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자어예요. 바깥이란 뜻이에요. 자, 4와 18 안쪽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둘을 내항이라고 합니다. 위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외항, 내항 이 단어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항은 안쪽의 수, 외항은 바깥 수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대 4는 전항과 후항의 2를 곱한 몇 대 몇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면 그 비율은 같다라고 했어요. 3의 2를 곱하면 6, 4의 2를 곱하면 8. 그래서 6 대 8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가운데 는을 붙여서 3대 4는 6 대 8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14 대 63은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눈, 자, 7로 나눠 볼까요? 14 나누기 7은 2, 63 나누기 7은 9. 자, 2 대 9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은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항과 외항 찾아보라고 하죠. 외항 같은 경우에 14와 9라고 할 수 있고, 내항은 안쪽에 있는 63과 2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서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자, 2분의 3, 3분의 4, 2분의 1 대 3분의 1. 자, 2분의 1 대 3분의 1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 공배수를 곱해줬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대 3분의 1 곱하기 6 나눠주면 3, 2, 3대 2네요. 이거 같네요. 3대 2는 자 2분의 1 대 3분의 1. 자, 뒤쪽 거 계속 해볼게요. 50으로 약분이 되겠죠? 3, 2 되네요. 그러니까 150 대 100도 가능하네요. 자, 우선 소수는 자연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8 대 6으로 10씩 곱해서 만들어주고 약분을 하니까 4 대 3이 되겠죠. 4 대 3은 0.8 대 0.6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연수와 준기가 가구 디자이너 직업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나무판 5개가 필요하대요. 2개 만드는데 5개. 8개 만들려면 몇 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자, 2개일 때 5개. 자, 가구, 여기는 나무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구 8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몇 개 필요할까?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성질을 이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이거 분수로 바꿔보면 5분의 2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네모분의 8. 자, 2가 8이 되려면 곱하기 4. 자, 그러면 5에다가도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모는 2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례식 성질을 이용해서 전항에 몇 곱해졌는지 확인하니까 4. 그럼 후항에도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항은 20이란 거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자, 가구 모형 볼게요. 2 곱하기 4는 8, 5 곱하기 4는 20. 그래서 나무판은 20개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가구 모형 수와 필요한 나무판의 수의 비로 세워보세요. 아이고. 가구 모형 2개를 만들 때와 8개 만들 때 가구 모형 수와 필요한 나무판의 수로 가구 모형 2개를 만들 때와 8개를 만들 때 가구 모형 수와 필요한 나무판의 수의 비로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자, 2개 있을 때 5개 필요하겠고 비율은 같죠. 자, 8개일 때 네모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네모 대신에 우리가 20을 답을 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항의 곱은 얼마입니까? 외항 2와 20이죠. 2와 20을 곱하니까 40. 내항은 안쪽에 5와 8이죠. 5 곱하기 8, 40. 자, 내항 곱과 외항의 곱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비례식에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문제를 아까 돌아가서 이 모르는 것으로 상태로 돌아가서 할 때 네모라고 비례식이 세울 수 있죠. 여기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2 곱하기 네모는 5 곱하기 8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네모는 5, 8에 40. 네모는 20이라고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비례식에서 모르는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자, 가로가 15cm인 책상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가 1대 9라면 실제 책상 가로는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자, 실제 책상이 1대 9죠. 그런데 모형을 만든 건 자, 네모 대 15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비례식 세울 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만 가면 돼요. 자, 여기서 1대 9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고 1은 9는 실제죠. 그럼 뒤쪽에서도 순서 똑같이 모형 대 뒤쪽은 실제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15cm는 책상 모형이죠. 그러니까 모형 자리에 15, 실제 자리에 네모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비례식을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어요. 그럼 한번 외항의 곱 1 곱하기 네모, 내항의 곱 9 곱하기 15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네모는 95, 40, 13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책상의 가로를 네모라고 하고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와 책상 모형과 책상의 가로의 비로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말이 어렵지만 비례식을 세우라는 거죠. 1대 9는 15대 네모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외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세요. 1 곱하기 네모, 내항의 곱 9 곱하기 15 곱셈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이 부분을 말하죠. 1 곱하기 네모는 9 곱하기 15 그래서 네모는 130c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비례식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자, 비례식의 성질은 무엇이 있죠? 외항곱과 내항곱이 같아야 되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약분했을 때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자, 이거 약분을 3으로 약분하면 3, 3은 9, 3, 8에 24, 3대 8, 3대 8 똑같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지금은 비례식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내항, 외항의 곱으로 해보죠. 3 곱하기 24는 8 곱하기 9가 되는지 보면 돼요. 3 곱하기 24, 72, 8, 9, 72 같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아야 되겠죠. 15 곱하기 3은 6 곱하기 5가 되는지 봐야 돼요. 15 곱하기 3은 45, 6, 5, 30. 같지가 않죠. 이러면 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르게 보면 약분을 해보면 또는 곱하기 2가 돼야 되고 5는 15가 되려면 곱하기 3이 돼야 되죠.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달라요. 그러면 비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약분해보면 자,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 9에서는 곱하기 2 하면 18이 나와야 되는데 19가 나왔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외항, 내항 곱을 비교해보죠. 4 곱하기 19와 9 곱하기 8. 4 곱하기 19하면 76이 나오고 8, 9, 72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비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곱하기 4, 7, 4, 28. 둘 다 4 곱하는 걸로 똑같죠. 이러면 비례식이 될 수 있어요. 내항, 외항의 곱으로 해보죠. 8 곱하기 7과 28 곱하기 2예요. 8, 7에 56. 28 곱하기 56. 서로 같네요. 그러니까 비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식 될 수 있는 것은 3대 8은 9대 24와 8대 28은 2대 7. 이 두 개가 되겠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